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역대급 프로젝트로 이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제 RPG 게임 인생에 대한 자서전을 공개합니다. 근데 오늘은 막상 이 영상을 다 만들고 보니 게임 소개 비중이 30%고 70%는 제 인생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RPG 게임들을 순식간에 되돌아보는 타임인데 아마 너무 길어서 2편으로 나눠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셨을 때쯤이면 이제 저랑 함께 커온 동네 이웃이 되어 있겠네요. 뭐 사실 오늘 거론되는 게임들 다 해봐야 제가 해본 게임들의 2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제 인생 가장 처음 RPG 게임에 눈을 떴을 때는 다크 세라핌이나 환세 치워전, 영웅전설, 뭐 울티마 이런 때였긴 한데, 이런 건 솔직히 지금 휴먼들이 즐길 만한 게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하고 어느 정도 사람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게임부터 좀 볼게요. 먼저 제 두뇌가 발달하고 거의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임은 바로 Lost Kingdom, 마지막 왕국. 네, 마지막 왕국입니다. 마왕이라고도 불렀지요. 들리십니까? 이 바지를 적시는 선율이. 왜 저렇게 위험하게 메뉴에 캐릭터 딜리트 삭제 버튼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임이었지만, 옛날 우리 동네에서는 이 게임을 안 하면 아싸였어요. 저도 아싸 출신이지만 그 당시 친구를 사귀고 싶은 절실한 마음에 이 게임을 열심히 해서 처음으로 친구도 사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네 이름 뭔데? 네 몇 살인데? 이런 하찮은 질문 따위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네 몇 승인데? 이 한마디면 바로 친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몇 승이냐는 말은 네 몇 번 승급했는데 뭐 요런 뜻으로 그만큼 레벨이 높다는 말이었지요. 저는 이 당시 광산에서 오토마우스 켜놓고 광부질만 했던 기억밖에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게임 지금은 잊혀졌지만 한때 우리나라를 움직였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국이란 없는 법, 결국 이 게임도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다 보니 점점 질리기 시작했고, 제가 그때 찾아냈던 게 바로 Baldur's Gate 였습니다. 솔직히 Baldur's Gate는 지금까지 시리즈로 3편까지 나왔을 건데, 그 당시 그래픽은 이 공교롭게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지막 왕국과 비슷해 보였긴 했지만, 이 게임은 싱글로 뭔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란 없이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더 끌렸어요. 게다가 괴물들도 진짜 온갖 신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녀석들이 다 나와서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에 한참 꽂혔을 때는 이 게임과 굉장히 비슷한 게임들을 찾아다니곤 했는데, 제가 이 게임 대신 했던 게임들이 Icewind Dale, Torment, Planescape 뭐 이렇게 몇 개 있었어요. 문제는 이 게임들을 전부 다 즐기고 나더니 또 뭔가 조금 더 색다른 게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새로운 게임을 찾아보기 시작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마침 딱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네요. 바로 Darkstone. 네, 이 게임 아주 대단했지요. 이 게임이 나온 건 1999년이지만 아마 제가 했던 건 2000년이 되고서야 했을 거예요. 일단 이 게임이 제 성장판을 다치게 하는데 약 30% 정도의 영향을 끼쳤던 게임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할 때면 도저히 잠이 안 왔어요. 근데 반면 어두운 던전 속을 들어가면 무서워서 손을 벌벌 떨어가며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99년 당시 저 정도 그래픽이면 굉장히 간지나는 그래픽이었고, 또 이 당시에는 디아블로 1 말고는 스킬을 쓰고 적을 잡고 뭐 템을 파밍해가며 레벨링도 하고 스탯도 찍고 했던 게임이 생소했을 때라 저에게는 지금으로 따지면 갓 오브 워급의 이 웅장한 게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게임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 뭔가 더 재미있는 게임이 없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하필 한창 2차 성징이 시작되던 시기였을 때라 그런지 계속해서 몸속에 호기심의 호르몬이 흘러 새로운 게임을 찾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다 찾아낸 게 바로 녹스라는 게임이었는데, 이때 녹스 트레일러는 한글 더빙도 되어 있었고 그래픽도 개지렸다 보니 저는 이 게임을 미친놈들이 만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미친 천재들이 말이지요.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대박 게임인데,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안 유명했던 게 저는 아직도 의아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친구들한테 나 녹스 게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게임인지 전혀 모른다는 눈빛으로 마치 저를 외계인처럼 바라보곤 했지요.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 얼마 안 지나고 디아블로 2가 나와버렸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이 마지막 왕국이라는 게임 다음으로 우리 동네에 2차 붐을 일으킨 게임이 바로 이 녀석이었어요. 그때 PC방을 가보면 어른보다 초딩, 중딩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이 PC방 가서 깨달았었지요. 근데 디아블로2는 이미 다들 아시는 게임이고 워낙 유명하니 그냥 넘어갈게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디아블로2는 제 성장판을 한 50% 정도 닫았다 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디아2에 한창 젖어있던 시절,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나 오는 권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른 여자친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발견했던 게 바로 이 Throne of Darkness 라는 이 동양풍의 디아블로 같은 게임이었어요. 이 게임은 진짜 템 맞추는 재미도 있었고 어두운 분위기와 강력한 스킬들로 인해 이 디아를 대신할 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뭔가 기괴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다행히 이 초상화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 저와 이마가 굉장히 닮았다는 점에서 안심을 하곤 했지요. 하여튼 이렇게 이 게임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다 보니 또 새로운 게임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동양인이랑 사귀어봤
몰랐으니 이번에는 서양인으로 갈아타보자 해서 만났던 게 바로 이 Neverwinter Nights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게임을 CD로 사서 하면 한글도 잘 되어 있고 아주 개쩔어졌었지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게임들이랑 이 세대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세련미 넘치는 게임이었다 보니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셔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뭐 진짜 한글로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비장의 폭돌 던전 시스 2 하여튼 이후로도 수많은 게임들을 해왔지만 그 중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바로 이 던전 시즈 2였던 것 같네요. 사실 이때쯤 와우가 출시되는 바람에 잠시 와우에 미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은 워낙에 유명하니 설명은 생략했어요. 하여튼 현재 던전 시즈 2는 GOG에서 구매가 가능하긴 하던데 이 한글 패치와 화면 해상도 바꿔주는 패치를 따로 해야 해서 지금 하기에는 좀 버겁긴 했지만 하여튼 지금 해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긴 해요. 저는 이때 이제 파티 기반으로 몹들을 무찌르고 템파밍하는 재미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솔직히 제가 아는 RPG 게임 중에 거의 탑급의 위치에 있었던 게임입니다. Elder Scrolls Oblivion. 그리고 이어서 제가 했던 게 이제 이 엘더 스크롤에 처음 입문했을 때였는데 이 당시 여름방학 때 한국 PC방 가면 다른 사람들은 막 서든어택하고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이 게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PC방에 들어와서 저를 찾을 때 이 멀리서 화면을 보면 최대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이상한 게임 하고 있는 게 저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마 여러분들 스카이림은 다들 아실 텐데 엘더 스크롤 팬이시라면 이 게임 무조건 거쳐 가보시기 바래요. 문제는 이 게임 역시 저를 오랫동안 잡아두지는 못했으니 저는 이후 다시 디아블로 같은 게임이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때 갑자기 이 타이탄 퀘스트라는 게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당시 디아랑 비슷하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였지만 이 게임은 또 이 게임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킬도 너무 많고 부직업까지 정해줘야 했다 보니 하는 내내 혹시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에 사로잡혀 이 게임 플레이를 하는 시간보다는 인터넷에서 공략집을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게 문제였지만 하여튼 이 게임 지금으로 따지면 그림던과 굉장히 유사한 제품이에요. 그림던도 재밌습니다. 그 게임은 제가 얼마 전에 이 풀로 영상 한 편 제작해둔 게 있으니 그걸로 대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타이탄 퀘스트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다가온 2007년에는 아마 제가 매스 이펙트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플레이했을 거예요. 당시 우주와 관련된 게임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실제로 외계인을 목격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울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액션 RPG에 이 총을 쏘는 게임이다 보니 그때도 발보다 못한 제 컨트롤 실력 때문에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확실한 건 재밌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솔직히 제가 몇 편을 특히 가장 재밌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게임의 스토리가 워낙 깊다 보니 한창 빠졌을 때는 이 게임 속 세상에 갇혀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 이 게임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헬게이트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하고 있던 중 이 헬게이트라는 게임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 당시 이 트레일러 속 여전사의 몸매가 너무 좋길래 혼자 저 여자랑 함께하는 미래도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쯤 저 여자는 결혼했겠네요. 하여튼 이 게임도 스탯 개념도 있고 이 등급별 템도 있어서 템파밍하는 재미가 거의 디아급으로 쩔어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그래픽이 3D였다 보니 디아처럼 재미는 있는데 훨씬 더 무서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 게임 지금이 해병 담력으로 보니 별거 아니네요. 하여튼 이 게임 다음에는 제가 이제 투월드랑 라이즌이라는 게임도 했었는데 뭐 이 게임들은 거의 2-3일 만에 엔딩을 봤던 게임들이라 살짝 생략할게요. 하여튼 제가 이 시기 때부터 머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제 어린 두뇌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너무나도 많은 게임들이 들어가 버린 탓이었지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제 두뇌가 고장이 나버려서 막 RPG 게임들만 보이면 싹 다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때 제가 했던 게임으로는 너무나도 많은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예를 들면 그때 헤르코드 온라인, 나이트 온라인, 군주 온라인, 라그나로크, 실 온라인, 아크로드, 릴 온라인, 붉은 보석, 데카론, 거상, 마비노기, 가약스, 카발 온라인, 에이지 오브 코난 등등 보이는 족족 다 먹어치우고 돌아봤더니 이미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날려먹은 거지요.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가기 전과 후로 나누어 봤을 때 이 입고 있었던 옷은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제가 이 시기 때 성장판이 확실히 닫혔던 것 같네요. 저는 군대를 간 순간에도 전역하면 어떤 게임을 할지 혼자 머릿속에 수많은 게임들을 떠올리곤 했는데 제가 군입대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게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 바로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도 한 번씩 찾아 해요. 특히 이 게임 속 등장하는 아름다운 모리간, 이 모리간이 보고 싶을 때면 한 번씩 들어가 봐요. 진짜 이 게임은 파티 기반 게임이라 이 턴제 같지만 실시간으로 전투가 치러지고 파티원들을 클래스별 밸런스가 맞도록 스킬 및 템을 맞춰가며 육성해 나가는 맛이 거의 교동짬뽕보다 맛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은 진짜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셔야 돼요. 지금 짜장면 드실 생각이셨다면 그가 바뀌어서 이 게임에 투자하시면 30시간은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Divinity 2 Developers Cut. 근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때쯤 제가 Divinity 2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Divinity 하면 여러분들은 Divinity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임을 떠올리실 텐데 사실 그 게임도 갓게임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게임도 엄청난 게임이었어요. 특히 싱글 게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거의 디아2의 버금가는 재미를 느끼게 해줬을 만큼 대단했던 게임인데 이 게임도 진짜 템파밍하는 맛이 장난 아닙니다. 템의 등급이 굉장히 다양한데다 옵션도 거의 무한이라 보스몹을 잡거나 상자를 열었을 때 원하는 템이 안 나오면 다시 게임을 불러오기 위해서 계속 내가 원하는 템을 먹을 수 있는 그 맛이 있었어요. 게다가 스킬
스킬도 얼마나 다양했는지 모릅니다. 스킬도 클래스별로 다양한데다 퀘스트도 많고 하여튼 이 게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RPG 게임들과 라인업을 세워둬도 이 안 밀릴 정도의 게임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게임이 마음에 드셨다면 디바인 디비니티라는 게임도 한번 해보세요. 이 게임은 더 오래된 옛날 게임인데 이 게임도 녹스 같은 느낌의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통째로 리뷰했던 영상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 이후 저는 결국 군대에 입대했는데 사실 이때도 게임한다고 군대를 1년 늦게 들어간 거였어요. 하여튼 군대 가서 매일같이 게임하는 상상만 하다 눈을 떠보니 이미 저녁일이 다가왔고 이후 저는 전역하자마자 바로 다시 게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게임들이 나올 텐데 솔직히 지금 영상이 거의 진짜 제 자서전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이후 제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RPG 게임 딱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군대를 갔다 나왔더니 세상은 이미 발전을 많이 해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면 당연히 날아다니는 차도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발전한 거라곤 게임뿐이었어요. 고작 2년이 흘렀을 뿐인데 이 게임 속 세상은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이어서 나오는 각 게임은 바로 Dragon's Dogma. 솔직히 이 게임도 제가 한편 통으로 리뷰 영상 제작해뒀으니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 게임을 한 번 빠지면 며칠 날아갈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실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키우던 캐릭터들을 이 동료로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사라면 동료는 힐러와 법사 뭐 요런 식으로 조합해서 함께 탐험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하여튼 이 게임 플레이 타임 100시간은 기본으로 나오는 각 게임이니 한번 꼭 해보세요. Kingdoms of Amalur. 와, 이 게임 솔직히 진짜 개지리게 재미있었는데 이상하게 저만 항상 이 게임 소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게임도 무기가 등급별로 있는데 여기서는 재료들을 모아서 나만의 지존템을 만들 수도 있고 클래스별로 스킬도 찍을 수 있고 뭔가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맛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왜 우리나라에 생기가 없나 생각해보니 최근에 리마스터 버전으로 새롭게 그래픽 갈아치우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한글이 안 되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래 오리지널판도 이 한글 패치가 있긴 했는데 완성도가 개떨어져서 사실 뭐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왜 인기가 별로 없는지 알겠네요. 진짜 게임성만 놓고 본다면 제가 꼽는 RPG 게임 중 이것도 거의 탑급인데 진짜 좀 아깝네요. Fallout 4. 제가 폴아웃은 옛날에 맥킨토시 시절에 1편을 플레이했었고 이후로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4편을 해보고 나서 너무 재미있길래 그 다음 폴아웃 뉴베가스도 하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뭐 폴아웃 4는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으니 바로 넘어갈게요. 사실 제가 폴아웃 하다가 바로 갈아탔던 게 바로 위쳐 3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이미 폴아웃을 하고 있으면서 이 머릿속으로는 위쳐도 해봐야지 하고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지금 보니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출시가 되어 있었네요. 하여튼 2015년은 두 개의 각 게임을 연속으로 하게 되면서 아마 눈이 많이 높아졌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다시 눈을 낮춰보자 하고 다시 예전 게임들 중 괜찮은 녀석들을 찾아 헤매지요. 하여튼 이후로는 이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시절이긴 한데 이 이후에 게임들은 제가 아마 유튜브로 이미 소개한 게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할게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게임들은 RPG 게임들만이기도 하고 제가 언급 안 한 게임들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 입이 근질근질하긴 한데 일단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진짜 혹시라도 궁금하신다면 제가 언젠가 제 RPG 자서전 2편으로 해서 제 20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들을 나열해 볼게요. 하여튼 어쩌다 보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인생의 14년 정도를 타임머신을 타고 둘러봤는데 아마 저랑 동년배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비슷한 진로를 밟아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임은 제가 가장 기대 중인 스타필드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진짜 인생을 게임만 한 사람으로 보실까봐 살짝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술도 많이 먹고 놀러도 다니고 매일 인싸인 척 노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게임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이 돈도 절약되고 사건 사고도 없고 가장 좋은 것 같길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늦었다. 오늘 이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